안녕하세요, 디오TV입니다. 지난 2월 24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2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러우 전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진 상황인데요.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잘 안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든 전쟁을 끝내려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 국제 곡물가 상승 등 여러 영향이 있었잖아요.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사회가 이미 적응을 한 측면도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유럽이나 미국 동부로 가는 항공 노선의 운항 시간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이유는 당연히 항공기들이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2022년 3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 비행을 금지했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러시아도 미국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제한하게 됩니다. 사실 그 외의 나라들 항공기들은 러시아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나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러시아가 비우호국 명단에 포함한 나라들의 항공사들은 그냥 알아서 러시아 영공을 우회해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겠죠. 대한항공의 경우 2022년 3월 15일부터 공항 운영 및 안전상의 이유로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행 여객기 및 화물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및 미국 동부 노선의 경우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영공을 피해서 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항공사들의 노선이 조정되면 그에 따른 영향이 당연히 크겠죠. 우리나라를 출발해 유럽으로 가는 항공편의 경우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45분까지 비행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미국 동부 노선의 경우에도 편도 1시간에서 1시간 40분 정도 비행시간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공기 회전율도 떨어지고 연료비도 많이 드니까 항공사들로서는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연료비의 경우 항공사 매출 원가의 약 25에서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티켓값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또한 겨울철 맞바람으로 비행시간이 늦어지게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진다는 것도 이 연료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 러우 전쟁은 국제 식품 물가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노르웨이산 연어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연어가 노르웨이에서 들어오잖아요. 이 노르웨이산 연어는 러시아 상공을 경유하는 항공편으로 들어오는데 러시아 영공이 폐쇄되면서 비행기들이 우회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항공 화물 운임이 증가하고 이게 연어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횟감용 연어 가격은 이 러우 전쟁 이후 8%에서 최고 26%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선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유럽이나 아니면 미주 동부 쪽으로 가는 노선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영공을 피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런던에서 서울을 잇는 노선, 원래 최단 거리로 가면 찍어볼게요. 최단 거리 여기가 인천공항이니까 이런 경로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북한 상공을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꺾어져서 가긴 할 텐데 대충 보시면은 러시아 영공을 그냥 관통해서 가야 되죠. 직선거리로 가면. 그래서 여기 러시아 영공을 통과 안 하려면은 북쪽으로 가면은 너무 돌고 남북을 좀 똑바로 볼까요? 이 노란색 직선으로 된 게 런던까지 최단 거리를 쭉 이은 건데요. 중간에 러시아 영공을 상당히 많이 통과해야 돼서 이걸 피해서 가려면은 꽤 많이
남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쉽지 않죠. 파리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 지는 지금 꽤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러우 전쟁이 종료가 된다면은 이 런던이나 유럽의 도시들로 가는 비행기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될 거란 얘기죠. 대충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파리로 가는 것도 엄청나게 러시아 영공을 지금 통과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최단 거리로 가면은 러시아 영공을 굉장히 많이 통과하게 되죠. 북쪽으로 돌면은 더 많이 돌아야 돼서 아마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지금 운항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기름도 더 많이 들고 비행기 회전율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항공권 가격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로마에서 가는 항공편을 한번 볼까요? 로마는 상당히 남쪽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돌지 않을 것 같고 주로 영향을 받는 게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네요. 암스테르담, 그다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런 노선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어디냐? 프랑크푸르트도 위도가 높죠. 이렇게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로마도 한번 찍어볼까요? 로마는 얼마나 영향을 받나? 대충 찍었지만 원래는 이렇게 북한 영공을 피해서 가야 되죠. 조금 더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경로가. 차이가 좀 있네. 로마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이으면은 러시아 영공을 좀 덜 깊숙이 가로지르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는 이 출발점이 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야 여기 중국 베이징 쪽을 원래 거쳐서 가거든요. 항로가 베이징 인근으로 거쳐서 가니까 이렇게 사실상 로마는 크게 영향은 없겠다. 그죠? 아닌가? 밑에 여기도 러시아 땅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튼 뭐 더 고위도에 있는 도시들보다는 로마가 영향이 좀 적긴 하겠네요. 그래서 이 지금 중국 항공사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이 러시아 영공을 다 자유롭게 통과하니까 이 동아시아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중국을 경유하는 표를 사게 되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막 에어차이나 같은 데는 경유하게 되면 호텔도 제공하고 그러잖아요. 짐도 막 20kg씩 붙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무비자 정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중국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중국 여행 한번 가시렵니까? 이번에는 미국 동부로 한번 가볼까요? 대표적으로 뉴욕 JFK 공항에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해서 그대로 최단 거리로 이으면은 이렇게 북한 영공을 통과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운항하지 않고 이렇게 북한 영공을 피해서 들어오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이러면은 그래도 여기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러시아 영공을 통과해서 이렇게 북극 항로로 가는 게 최단 거리로 나오네요. 일단 미국 동부로 갈 때도 러시아 영공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니까 이걸 피해서 가려면은 이렇게 좀 남쪽으로 일본 홋카이도를 지나서 베링해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구글어스에서 단순하게 직선으로만 연결한 거라 실제 항로랑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어디 볼까? 워싱턴 DC? 너무 가깝나? 워싱턴 DC는 좀 더 영향이 적겠죠.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가봅시다. 토론토도 별 차이 없나? 그래도 큰 도시 중에서는 직항이 있는 큰 도시 중에서는 토론토가 위도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토론토 한번 찍어볼게요. 미주 노선의 경우에는 현재 1시간에서 1시간 40분까지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러우 전쟁이 종료되면은 이 미주 노선도 상당히 시간이 줄어들겠죠. 1시간이면 그래도 꽤 큰 건데 그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면 이렇게 되지만 북한 영공을 피해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마찬가지네요. 아까 뉴욕을 찍었을 때랑 거의 비슷하네요. 러시아 영공을 피해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도 러시아 땅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직선으로 요런 경로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직선으로 찍었을 때 1509km인데 이렇게 러시아 영공을 피하는 경로를 찍으면은 11,400km예요. 한 1000km가 늘어나네. 구글어스가 참 좋네요. 이런 기능도 있고. 잘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찍어볼걸. 런던까지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먼저 직선으로. 보니까 유럽이 최악이다, 그죠? 여기가 우크라이나고 러시아고.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면은 마일리지가 아주 많이 쌓이는 노선이지요. 여기도 북한 영공을 피해서 가는 걸 고려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베이징, 여기고 요정도 다렌이랑 요정도에서 들어오겠네.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은 러시아 영공을 완전히 깊숙하게 통과를 해야 되니까 피해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한번 경로를 찍어 보겠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몽골까지는 갈 수 있고 카자흐스탄 갈 수 있고, 여기가 우크라이나잖아요. 여기 러시아 땅이고, 여기까지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와야 되나? 그죠?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거쳐서 아제르바이잔 거쳐서 조지아 거쳐서 루마니아 거쳐서 런던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꽤 많이 돌죠. 남쪽으로 미주 노선보다 확실히 많이 도는 게 보여요.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는 8,830km인데 와, 돌아가는 경로는 거의 미국 가는 거리죠. 1575km.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중동 전쟁도 길어지면서 이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항공편들이 위치 정보 시스템인 GPS 교란 공격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매일 11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이 교란 공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스푸핑 공격으로 발생하는 이런 교란 신호들이 항공기의 항로 이탈, 경보음 발생 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푸핑이라는 게 눈속임에서 파생된 IT 용어인데요. 직접적으로 시스템에 침입을 시도하지 않고 피해자가 공격자의 악의적인 시도에 의한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게끔 만드는 일련의 기법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속임수인 거죠. 이렇게 스푸핑을 통한 GPS 신호 교란은 전자파 방해로 민간 항공기의 위치 정보가 왜곡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전자전 장비를 통해 허위 위치 정보를 송출함으로써 항공기 위치를 혼동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은 항공기가 항로를 벗어나거나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쟁이 격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GPS 신호 교란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 항공기들이 우회 경로를 선택하거나 비상 착륙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객기들은 이 지역을 다 피해서 다니니까 이런 공격을 받을 일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현재 러시아군의 스푸핑 공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는 미군의 엑스칼리버 유도 미사일의 적중률이 원래 70% 가까웠던 게 6%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항공 노선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서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전 세계를 여행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